서울 성동구에 근무 중이시고 28세 미혼에 연소득 세전 6천, 현재 자금 2억 5천만 원이 있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예상해서 총 3억 있는 분의 내 집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. 이분이 알아본 집은 노원구에 있는 중계주공 6단지, 중계 그린 아파트,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주공 2단지, 그리고 일산에 있는 문촌주공 9단지, 하남에 있는 부영 아파트입니다. 제가 좀 놀란 것은 이분이 퇴직금까지 알아보셨어요. 설마 회사 그만두고 집 사려는 건 아니시죠? 네, 아예 퇴사를 해버리고 그것을 집 사는 데 쓰려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몇 억이 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까요? 어디를 사야 될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봤자 실행으로 옮기기가 좀 힘들어요. 따라서 이분처럼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집 몇 군데를 정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도 편하고, 그렇게 조사를 하고 답변을 받으시면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. 질문자께서 알아본 집 첫 번째는 노원구 중계주공 6단지 중계 그린인데, 저는 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중계 그린에 한 표 드립니다. 용적률, 대지 지분 이런 걸 떠나서 위치 자체가 너무 좋아요. 7호선과 붙어있고 세대수도 커서 이게 재건축이 되면 중계동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동대문구 휘경주공 2단지인데, 이게 좀 애매한 게 동대문구인데 이 배봉산과 답심리공원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지하철 이용이 좀 애매합니다. 걷기에는 부담스럽고 버스를 반드시 한번 타야 돼요. 동대문구를 지나는 1호선이나 5호선이 가깝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. 동대문구의 장점이 일자리와 가깝다는 건데, 이렇게 어중간하게 위치한 곳은 그 장점이 없어지는 겁니다.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라서 동대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청량리 쪽은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이쪽은 그렇지 못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. 세 번째는 일산 문촌주공 9단지입니다. 3호선 초역세권에 초프 말고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. 학군도 좋습니다. 또 평수가 19평하고 20평밖에 없어서 재건축할 때 주민들의 사정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라든지 그런 의견 차이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핵심은 뭐냐? 바로 용적률입니다. 용적률이 129%밖에 안 되고 1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들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영구 임대 비율이 높은 건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장점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미 이게 영구 임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규 분양할 때 추가적으로 임대 세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냥 일반 분양 세대만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런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이 임대 가구들에 대한 이주 문제인데요. 일반 세대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전세나 월세 한 4, 5년 동안 살다가 들어오면 되지만, 이런 임대 세대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문촌주공 9단지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. 19평이 요즘 4억 중반의 매물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4억 초반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길어진다면 3억 후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뭐 2억에 사야지, 뭐 2억 중반에 사야지 이러시면은 사실 그때 가면은 매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. 네 번째는 하남 검단산에 있는 부영 아파트인데요. 2055세대, 그리고 5호선의 종점인 하남 검단산역이랑 스타필드 사이에 있고요. 이것도 94년 준공이라서 재건축 이슈가 있으나 문제는 용적률이 200%가 넘어서 좀 아쉽습니다. 문촌주공 9단지하고 비교하면 75%가 차이가 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정말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, 저도 쉽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. 투자금도 비슷비슷하고 또 휘경주공 빼고 3개는 재건축이라는 어떤 테마가 있어요.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주공을 빼고 나머지 3개만 생각해 볼게요. 재건축 매물들을 비교할 때는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냐, 그래서 그 시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, 이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게 만일 현재 새 아파트라면 주변에 어떤 아파트의 시세가 비슷할 것인가, 아니면 어떤 아파트와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, 이거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. 일산의 문촌주공 9단지가 현재 새 아파트라면 킨텍스에 있는 신축들 가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죠. 거기와 비교하시면 되고요. 하남에 있는 부영 아파트는 위례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가밀이나 미사 쪽하고도 비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하남 풍산 아이파크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중계 그린은 이 근처 중계동, 상계동 이쪽이 다 오래돼서 딱히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굳이 비교하자면 월계역 근처에 있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재건축 되면은 거기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재건축할 때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입지고 두 번째는 사업성인데요. 그래서 저라면 중계 그린이나 문촌주공 9단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. 물론 입지적으로는
일산보다는 노원구가 좋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좀 밀어준다는 이슈가 요새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문촌주공에 조금 더 점수를 줘서 중계 그린하고 문촌주공하고 좀 비슷하게 본 겁니다. 그 또 중요한 거는 이분의 자금인데 이분이 퇴직금까지 다 해야 3억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현금은 꼭 보유하고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퇴사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을 잘 하시면서 아파트 마련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사고 돈을 좀 더 모아서 하나 더 산다, 이렇게 계획하시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?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